안녕하세요, 수영쌤입니다. 이기적 컴퓨터 능력 2급 실기 기본서 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강의는 지금 우리 통계함수이고요. 교재는 1-86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7번째 강의까지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저 수영쌤이 새롭게 커리큘럼을 구성하다 보니까 책 순서와 맞지 않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해당 실기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8강에서 다루었던 실기 내용을 현재 출제되었던 필기 문제랑 같이 풀어보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니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폴더에 우리 통계함수로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서 통계함수 수업 좀 열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수업 파일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 86쪽에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안 다루었던 몇몇 함수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만 간단히 하나하나씩 낱개로 설명드리고 바로 문제로 접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시트 하나를 제가 더 만들었고요. 지금 첫 번째 에버리지랑 에버리지 A가 있는데 이 두 개 차이를 조금 알려드릴 겁니다. 이미 에버리지라는 건 평균이라는 건 아실 텐데요. 에버리지 A라는 함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 지으려고 지금 이렇게 이제 예제를 이제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과목, 점수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이름은 짱구, 맹구, 철수, 유리, 훈이, 흰둥이까지로 하겠습니다. 딱 봤을 때 캐릭터 어때요? 얘들이 딱 짱구는 못 말려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이죠. 뭐 요즘 짱구에서는 뭐 수지라는 친구도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만 하도록 할게요. 짱구는 과목을 예를 들어서 체육을 했고요. 맹구는 음악, 철수는 수학 같아요. 유리는 가정, 훈이는 국어, 흰둥이는 과목을요. 뭘로 할까? 미술로 할게요. 자, 짱구의 체육 점수는 70점, 맹구는 조금 맹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한 점수를 65점, 철수는 이쪽부터 공부가 잘하는 애죠. 그래서 100점. 자, 유리는 맨날 가끔가다 훈이한테 소꿉놀이 하자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꿉놀이를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으니까 가정도 잘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한 90점을 줄게요. 훈이 국어 한 85점, 흰둥이가 그 짱구는 못 말려에서는 강아지로 나오죠. 강아지가 미술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결시로 할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평균을 낼 때 두 가지로 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요, 결시를 제외한 평균을 낼 수가 있고, 결시를 포함한 평균을 낼 수가 있죠. 그럼 결시를 제외한다 그러면 우리가 70에다가 65, 100, 90, 85죠. 얘들 다 더해서 나누기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일반 수식으로 한다 그러면 는 먼저 괄호가 열리고요. 자, C2에다가 C3, C4, C5, C6을 먼저 더해서 나누기 5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결시를 제외한 평균이죠. 그러니까 82점이라는 게 나오고요. 자, 만약에 이거를 결시를 포함했어요. 그러면은 괄호 열리고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결시니까는 0점으로 보는 거죠. 0점.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하고 0으로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플러스 0이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거를 안 하고 닫아서 나누기 5이 아니라 6으로 봐도 되는 거죠. 하게 되면은 결시를 포함하게 되면은 68.3333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결시를 제외한 평균 같은 경우는요, 함수로 쓰게 되면 이게 average라는 뜻입니다. 는 average 가로 열고 C2부터 C7까지를 했을 때 괄호 닫고 엔터 하면은 82라고 나오고요. 만약에 결시를 포함을 했어요. 그러면 average 이럴 때가 A를 쓰시면 돼요. average A. 그래서 얘는 범위를 똑같이 C2부터 C7까지 괄호 닫고 엔터 하면은 똑같이 68.3333 나오죠. 그러니까 결론은 average랑 average A의 차이는 뭐냐면, average라는 건요,
이렇게 범위 중에서 숫자로 인식하는 것들만 우리가 평균을 냅니다. 즉 숫자만. 그리고 average A 같은 경우는 범위 중에서 문자까지를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자, 결시라는 거는 숫자 0으로 본다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라던가 우리 교재에서는 또 하나 또 있어요. 논리값이라고 나옵니다. 논리값. 논리값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true가 있고요. false가 있습니다. 이런 게 논리값이에요. 그래서 true는 숫자로 보면은 1로 보고요. false는 0으로 봅니다. 이런 것까지를 다 따져서 하는 게 average A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결시 대신에 영어로 false라고 넣어도 숫자가 0이기 때문에 안 바뀌죠. 하지만 true라고 하게 되면 이게 숫자가 1이기 때문에 1로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1점이에요. 그러니까 단 이 평균 점수가 미미하게라도 증가를 하겠죠. 이렇게 68.5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average랑 average A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average는 숫자 범위에서만 숫자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고요. average A 같은 경우는 숫자나 문자열, 그 다음에 논리 값까지를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그럴 때 문자열은 0으로 보는 거고, 논리값 중에서도 true가 있죠. true는 숫자 1, false가 숫자 0으로 봅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average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도 계속 뭐 sum if 나누기, 뭐 count if 뭐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해서 했었는데, 단순히 그냥 average만 본다 그러면 다 더해서 나누기 그 개수만큼, 즉 sum 나누기 count가 average다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도 똑같이 는 sum 괄호가 열리고요. 다 더해서 나누기 count, 그것이 몇 개가 있는지로 괄호 닫고 엔터. 똑같이 82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sum 나누기 count가 뭐다? average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average랑 average A 차이점을 알아봤고요. 교재 2번으로 내려옵니다. 자, 2번 내려오시면 max랑 min 있는데 이미 한번 써봤을 거예요. 이거는 자, max min은 여러분들 최대값 최소값인데요. 이거를 이렇게도 풀 수가 있어요. max 함수와 똑같은 것이요, 라지로도 가능해요. 저는 라지로 괄호 열었을 때 범위, 컴마 1 이렇게 하게 되면은 최대값과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큰 수랑 말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으로 바꾸면 돼요. 민 함수와 똑같은 것이 라지가 아니라 스몰이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최소값과 같은 것이 첫 번째로 작은 수랑 말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민 대신에 쓸 수 있는 것이 라지 스몰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6쪽에 보면 3번에 지금 라지하고 스몰이 있는데요. 요거까지 지금 같이 설명한 거예요. 몇 번째를 큰지 몇 번째를 작은 수인지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라지 할 때는 라지는 스몰이 동일해요. 라지랑 스몰 할 때 인수에서 어레이라고 나올 겁니다. 어레이. 이 어레이의 뜻이 보통 배열 또는 범위라고 해석을 하고요. K가 몇 번째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뭐 세 번째로 크다, 세 번째로 작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 식이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4번에는 랭크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랭크. 그래서 랭크 같은 경우는 제가 옆에 여기 짱구뱅구 철수 여기에다가 순위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순위를 구하는 게 랭크고요. 저는 랭크 괄호 열고 하게 되면 인수가 총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어떤 뜻인지를 풀어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는 랭크 하게 되면 괄호 열고 넘버리 나오고요. ref 마지막은 대괄호를 해서 올더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됩니다.
자, 넘버란 뜻은요, 얘는 그 순위를 구하려는 점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RF는 그 점수 영역, 즉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범위. 그리고 올더는 큰 수가 1등이 된다를 다른 말로 내림차순 순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수가 1등이 된다를 오름차순 순위라고 합니다. 이럴 때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내림차순 순위 같은 경우는 0이나 생략하시면 되고요. 작은 수가 1등이 된다 해서 오름차순 순위는 0이 아닌 수, 보통은 1을 작성하는 것이 거의 뭐 규정처럼 기본으로 거의 있어요. 그래서 요게 number REF 올더 순이고요. 자, 한번 해보죠. 자, number입니다. number. 자, 우리는 짱구에 대한 순위를 구하고 싶으면 요 C2를 잡아주면 돼요. 70점. 컴마. 즉 70점에 대한 순위를 알려면 70점부터 해서 맨 제일 끝에까지의 우리가 점수 영역 폭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점수 영역 폭이, 이 범위가 채우기 핸들을 내리면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참조로 한번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했을 때 F4 한 번을. 그리고 지금 웬만하면은 거의 다 큰 수가 1등이 되게끔 할 거기 때문에 컴마하고 0하고 1을 써게끔 돼 있는데요. 여기서는 보통 큰 수가 1등이다 그러면 0 또는 애초에 그냥 안 쓰고 괄호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하게 되면 순위가 나오고 그 상태로 채우기 핸들을 내려주게 되면은 각각에 해당하는 숫자가 이렇게 순위들이 나올 겁니다. 이 true는 지금 숫자 이거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임의로 10점을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내림차순 순이고요. 반대로 오름차를 좀 할 겁니다. 똑같이 순위를 오름차. 자, 오름차를 하게 되면은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일단 랭크 괄호 열고 C2, C2부터 C7까지 그리고 F4 한 번으로 절대참조를 고정합니다. 그리고 컴마 오름차순일 때는 1을 작성하고요. 괄호 닫고 엔터. 그럼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숫자가 작을수록 1등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결국엔 흰둥이가 1등으로 나오죠. 이게 오름차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언제가 우리가 오름차가 되냐를 우리가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언제가. 그래서 보통은 오름차 순으로 구할 때 보통 상황이 첫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기록 경기학을 해요. 달리기를 합니다. 똑같이 달리기를 하는데 50m를 달릴 거예요. A라는 사람은 50m를 1초 만에 뛰어요. 엄청 빠르죠. B라는 사람은 10초 만에 뛰어요. 그럼 당연히 50m 거리를 똑같은 기준을 뒀을 때는 1초에 뛰는 사람이 훨씬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록 경기를 구할 때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등급 같은 경우, 우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등급부터 해서 제일 끝에 9등급까지가 있죠. 등급이 낮을수록 우리가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이죠. 이런 등급. 그 다음에 뭐 벌점 같은 경우, 벌점이 낮을수록 우리가 그 사람이 더 모범적인 사람인 거죠. 다음 또 뭐를 해볼 거냐면 시험의 오답 개수. 시험에서 내가 틀린 개수가 작을수록 그 사람도 역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통은 시험의 오답 개수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골프 같은 경우도 그렇죠. 골프도 우리가 칠 때 보면은 한 번에 딱 그 공을 쳤을 때 한 번에 그 구멍에 홀인원을 하시는 분이 골프를 잘하는 거고요. 여러 번 휘둘려 가지고 하게 되는 분들은 잘 못하시는 거죠. 이렇게 골프 같은 거. 그리고 그 밖에 등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것들 있어요. 뭐 키라던가 몸무게라던가,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매번 유동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이 그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 혹시라도 그 순위를 무슨 순위를 구하라고 명확하게 나오진 않을 때는 이와 같은 상황을 조금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구하는 것이 작을수록 유리한 건지 클수록 유리한 건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 순위를 구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87쪽에 5번에 보면 분산하고 표준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하고 표준편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함수 이름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분산을 구해라 하게 되면 일단은 var 괄호 열고 분산 구할 범위만 잡아주면 끝이고요. 마찬가지로 표준편차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는 stdev stdev 할 때 보통 st를 스탠다드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stdev 괄호 열고 표준편차를 구할 범위 그리고 괄호를 닫으면 이거는 바로 표준편차가 구해집니다. 단 이건 알아두십시오. 표준편차는 분산값의 루트를 씌운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준편차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는 sqrt 이게 루트죠. 괄호 열고 어떤 값을 분산이라는 값을 var 괄호 열고 블라블라블라 괄호가 닫고 이것이 뭐랑 같다? stdev랑 같다. 이렇게 식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가 있는데 카운트나 카운트 A는 우리 계속 앞에 강의에서 해봤던 거고요. 카운트 블랭크가 나왔어요. 카운트 블랭크란 뜻은 그 범위 중에서 빈 셀을 센다라는 겁니다. 빈 칸만 세는 게 블랭크 함수예요. 그 다음에 카운트 if 함수가 있죠. 이것도 역시 앞에 강의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사후에 문제 풀 때 할 거고요. 자, 중간값 미디안이라고 있습니다. 미디안. 그래서 median. 이거 중간값 구하는 함수고요. 이건 좀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간값을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평균하고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숫자가 1, 3, 5, 7, 9가 있습니다. 여기 배열에서 중간에 있는 숫자가 얼마냐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5죠. 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왼쪽에서 세게 되면 하나, 둘, 세 번째 5가 있고요. 다시 오른쪽부터 세면 하나, 둘, 지금 세 번째면 7이죠. 5하고 7입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서부터 세야죠. 하나, 둘, 셋. 그러면 똑같이 5로 겹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범위에서 딱 중간에 걸려있는 숫자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중간값이고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 숫자가 1, 3, 5, 7, 9, 11까지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간값이 얼마냐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 개수가 지금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6 나누기 2는 3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3개씩 보는 겁니다. 그래서 1, 3, 5 할 때 이렇게 걸리고요. 오른쪽 보면은 11, 9, 7 이렇게 지금 5하고 7이 지금 중간값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중간값은 이렇게 두 개 숫자를 갖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냐면 5하고 7하고를 서로 더합니다. 그러면 12가 나올 겁니다. 이거를 나누기 2한 값이에요. 즉 6이죠. 그래서 얘에 대한 중간값은 6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미디안 함수예요. 즉 평균값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카운트 블랭크랑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기 A가 있고 가, 그 다음에 7, 8, 2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빈 칸은 2칸이죠. 그래서 이걸 세는 게 카운트 블랭크고요. 범위만 잡으면 되죠. H부터 H15 그럴 때 2칸 나오죠. 그리고 지금 한 게 뭐냐면 중간값 미디안 함수입니다. 미디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숫자가 1, 3, 5, 7이 있고 하나는 1, 3, 5, 7, 9, 11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간값을 구해보죠. 는 미디안 괄호 열고 범위 잡아놓고 엔터. 그럼 얘는 중간값인 지금 4가 나올 거예요. 4. 9가 빠졌네요. 9까지 이렇게 1, 3, 5, 7, 9 했을 때는 5, 그 다음에 11까지 했을 때는 6이 나오죠. 아까 왜냐면 제가 두 숫자를 더한다 그랬습니다. 더해서 나누기 2 하니까 6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미디안까지가 마친 거고요. 자, 87쪽에 보면 9번에 최빈값 모드가 있어요. MOD.
이것도 앞전에 mod 함수 하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자, 한 장 넘기면 88쪽에 average if랑 average ifs가 있는데 얘도 역시 앞전에 했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적용해서 풀 겁니다. 12번에도 count ifs도 지금 예전에 해봤었고요. 자, max a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좀 제가 비유를 할게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true, false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그럼 최대값이 얼마일까요? 최대값이 0이요 하시는 분도 있고 혹시 1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0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다? true하고 false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max 함수고요. max a 같은 경우는 true가 1이고 false가 0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max a는 범위 중에서 거기서 숫자뿐만이 아니라 텍스트, 즉 문자라든가 논리값까지도 최대값으로 계산을 하는 게 max a입니다. 구해볼게요. 여기서는 자, max 괄호 열고 범위를 잡아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0이 나오고요. 이게 그냥 일반 max 함수고요. max a 같은 경우는 똑같이 범위를 잡았을 때 엔터 치면 1이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 max랑 max a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average랑 average a 했던 거랑 그 패턴이 똑같아요. 다만 하나는 평균이고 하나는 최대값. 그거 구분만 잘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설명은 됐고요.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89쪽에 여러분들 문제를 봐주시고요. 시트는 다시 통계 첫 번째로 가서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자, 89쪽에 첫 번째 보시면 직급이 대리가 아닌 사원수를 D11셀에 구하라 라고 하고요. 계산된 사원수 뒤에 명을 붙이래요. 그럼 우리가 사원수를 계산하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알맞은 함수 셋 중에서 골라 쓰라고 합니다. sum if, count if, average if 중에서. 근데 사원수라는 걸 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count if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는 count if로 괄호를 열고요. range, 조건 범위예요. 많은 직급들 C3부터 C11 중에서 컴마,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대리가 아니래요. 그럼 큰 따옴표 뭐뭐가 아니다 를 써주시고 대리 큰 따옴표 닫고 괄호 닫고 명자 붙여야 되죠. %, 큰 따옴표 명 큰 따옴표 엔터. 그러면은 6명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대리가 아닌 사람은 총 6명입니다. 현재 세보게 되면 부장, 그 다음에 사원, 부장, 사원, 과장, 그 다음에 마지막 사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나오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얘를 만약에 또 푼다 그러면 count if 말고는 조건 범위를 따로 해서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decount a로도 풀 수는 있거든요. 여기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조건 해놓고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나중에 이거를 함수 쓸 때는 는 decount a 괄호 열고 데이터베이스니까 표 전자를 다 잡죠. A2부터 C11 컴마 필드. 어차피 사원수기 때문에 아무 곳 해도 상관없어요. 이름을 세도 되고 부서를 해도 되고 직급을 해도 되고. 왜냐면 decount a 함수니까 a라는 거는 우리가 올 다 세는 거죠. 문자 숫자를.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들 문자기 때문에 이름을 세도 되고 부서를 세도 되고 직급을 세도 되고 상관없어요. 저는 이름을 셀게요. 1 컴마 조건은 뭐다?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 괄호 닫고 엔터. 똑같이 6이라는 결과값을 반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출제를 한다 그러면 뭐 count if로 해서 이렇게 푸는 방법, 또 하나는 decount a로 해서 조건을 기재해 놓고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 이 세 과목이 모두
80 이상인 학생 수를 j11셀에 계산하라고 하고요. count if 셋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골라 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조건이 하나가 아니에요. 왜냐면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 즉 세 과목을 모두 비교를 해가지고 80 이상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중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count if로는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여러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알맞은 게 count if s가 정답입니다. 자, 풀어볼 겁니다. 저는 count if s 괄호 열고, 자, 크리티컬 레인지 조건 범위 첫 번째예요. 그래서 많은 커뮤니케이션 H3부터 H9 중에 컴마 큰 따옴표 80 이상을 찾고요. 큰 따옴표 닫고 컴마 두 번째 조건 범위는 많은 회계 과목에서 I3부터 I9 중에서 컴마 큰 따옴표 80 이상을 찾고요. 다시 컴마 세 번째 조건 범위에서는 많은 경영 전략 중에서 J3부터 J9 중에서 큰 따옴표 80 이상을 찾습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컴마가 빠뜨렸네요. 엔터 하면은 2명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과목이 총 80 이상인 사람은 2명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매번 불편해요. 카운트 ifs로 하게 되면 계속 조건을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걸 실무로 푼다 그러면 카운트 ifs를 안 하고 그냥 이거를 dcount, 아까랑 똑같이 dcount a로 풀 수가 있고요. 옆에다가 조건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조건이라고 했을 때 이 필드를 다 복사를 해놓고요. 그래서 얘도 80 이상. 이거를 요렇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만 이렇게 긁어주게 되면은 금방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해보죠. 는 dcount a 괄호 열고 표 전체죠. 데이터베이스는 전체를 잡고 컴마 필드. 자, 학생 수니까 저는 이름을 새겠습니다. 첫 번째 거 여기가 1, 2, 3, 4 할 때 여기 1이죠. 학생명. 그 다음 조건은 여기 괄호 닫고 엔터. 똑같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를 한다 그러면 카운트 ifs를 쭈루루 해서 계속 나열하는 식도 물론 쓸 수도 있지만 저 같으면 차라리 조건을 이렇게 한 번에 적어 놓고 나중에 함수식은 요렇게 요 범위만 긁어주는 형태로 저는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좀 사용자 마음이긴 한데 어쨌건 시험에서 나오게 되면 문제처럼 count ifs로도 나올 수가 있고 dcount a로 해서 이렇게 조건을 쓰게끔도 얼마든지 출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표 3번 문제는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 3에서 상여금이 150만원보다 크면서 기본금의 평균 이상인 인원수를 구해보라 라고 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상여금이 150만원보다는 크면서 엔드 조건입니다.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것들을 또 찾아야 돼요. 그것이 몇 명인지. 그래서 %를 붙이고 명까지 쓰라고 합니다. 에버리지랑 그 다음에 count ifs 함수랑 %까지를 같이 써서 우리가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은 count ifs로 먼저 문제를 푸셔야 돼요. 조건이 다중이죠. count ifs로 괄호가 열고요. 처음 해야 될 거는 많은 상여금 중에서 이 5부터 이 10위 중에서 컴마 150만원보다 크다를 찾으셔야 됩니다. 초과죠? 그래서 큰 따옴표 초과 150만원 10, 100점, 만, 10만, 100만을 찾아서 두 번째는 많은 기본급들 중에서 컴마 뭐를 찾냐면은 평균 이상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여기 크리테리아 2 하실 때 먼저 이상이라는 부호를 앞뒤로 큰 따옴표로 감싸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뭐뭐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상이라는 걸 쓰는데 앞뒤로 큰 따옴표로 감싸고 그 다음에 %를 이어 붙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 에버리지예요. 이렇게
그리고 에버리지 어디서부터? D15부터 D22까지. 즉 많은 기본급에서. 그래서 괄호 닫고 한 번 더 닫고 명자 붙이셔야 됩니다. n% 큰 따옴표 명 큰 따옴표.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3명이 나와요. 3명. 그러니까 즉 이 뒤에 식을 해석하면 뭐냐면 얘네들을 기본급을 평균을 구해보게 되면은 288만 1875원이거든요. 이거면서 상여금이 150만원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상여금이 150만원보다 크면서 얘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박영덕은 해당 사항이 되죠. 왜냐면 얘가 평균 기본급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주민경을 보게 되면은 해당 사항이 맞죠. 얘도. 그 다음에 태진형 같은 경우 보면은 상여금은 150만이 넘는데 평균에는 못 미치죠. 기본급이.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요. 최민수 같은 경우는 상여금이 150만원이고 기본급이 넘죠. 그러니까 얘도 해당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보면은 김평주 같은 경우는 비슷한 근사치인데 살짝 금액이 안 맞죠. 우리 288만원인데 285만원이죠. 해당 사항 없죠. 그리고 계속 밑으로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영덕시, 민경시, 민수시까지 세서 3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풀이한 거예요. 자, 다음 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읽어보면 홈런이 40개 이상인 선수들의 삼진 평균을 계산해서 K24셀에 표시하라고 하고요. 카운트 if, sum if, average if 중에서 알맞은 걸 선택해서 쓰라고 합니다. 평균이라 했기 때문에 당연히 average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average if입니다. 는 average if 괄호 열고 마는 지금 어디냐면은 홈런 I5부터 I23 중에서 컴마 뭐를 찾는다? 40 이상을 찾는다. 찾아서 우리는 뭐한다? 우리는 이 K3자 삼진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K15부터 K23까지 괄호 닫고 엔터 했을 때 평균 삼진수가 112가 나오면 내가 정상인 거예요. 현재. 자, 지금은 문제에서는 average if로 풀게끔 한 거고요. 자, average if 말고는 또 가능한 게 sum if 나누기 count if로도 충분히 풀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또 구한다 그러면 또 가능한 게 얘가 보시면 홈런이 40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D average로도 가능하죠. 아니면 뭐 또 다른 걸로 한다 그러면 Dsum 나누기 Dcount로도 얼마든지 풀 수가 있는 거고요. 한 번씩 각각 풀어드려 볼게요. 자, sum if 나누기 count if를 한다 그러면 는 sum if 괄호 열고 자, 마는 홈런 중에서 I15부터 I23 중에서 컴마 뭐를 찾는다? 40 이상인 걸 찾아서 큰 탐도 닫고 컴마 삼진들을 다 더해 가지고요. 괄호 닫고 나누기 다시 count if 괄호 열고 마는 홈런들 중에서 컴마 큰 따옴표 40 이상인 게 몇 개냐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똑같이 답이 11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것도 출제가 바뀌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D average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할 때는 이제 조건이 따로 필요해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만약에 조건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지금 홈런이니까 홈런이 40 이상이다. 나중에 여기를 긁으면 되겠죠. 자, 는 D average 가로 열고 G14부터 K23 해놓고 컴마 자, 필드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뭘 평균 거냐면 삼진 평균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삼진이 있죠. 그러니까 5 컴마 홈런이 40 이상 괄호 닫고 엔터 해도 똑같이 112가 나옵니다. 같은 원리로 Dsum 나누기 D카운트로도 가능해요.
는 뒷섬 괄호 열고 똑같이 전체 잡아놓고 컴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컴마 요렇게요 하면 되죠. 우리는 지금 삼진들을 다 더해서 홈런이 40개 이상으로 할 거니까 괄호 닫고 나누기 디카운트 괄호 열고 표 전체 잡아서요 컴마 삼진수를 세라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똑같이 이것도 다섯 번째 요 조건에 의해서 괄호 닫고 엔터 해도 112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4번 문제까지를 마쳤고요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표 5번. 자 5번 문제는 생산품의 표준편차를 구하라 라고 하고요 표준편차는 소수점이 두 자리에서 내리면서 한 자리까지를 표시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운드 다운하고 stdv를 쓰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는 는 라운드 다운 내려주는 함수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stdv 괄호 열고 범위는 지금 생산품이니까 생산품 C죠. 그래서 D29부터 D40까지죠. 잡아놓고 괄호 닫고 컴마 소수 한 자리까지 1입니다. 1 괄호 닫고 엔터 하면은 333.7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다르게 나오면요 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VAR 하고요 분산하고 그 다음에 SQRT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은 라운드 다운 동일하게 써볼게요. 라운드 다운 괄호 열고 넘버에다가 SQRT 괄호 열고 VAR 괄호 열고 한마디로 그거죠. 분산값에다 루트를 씌운 거죠. 그래서 범위는 D29부터 D40 괄호 닫고 컴마 1 분산값에 루트를 씌운 게 표준편차니까 같은 식입니다. 괄호 닫고 엔터 얘도 똑같이 333.7입니다. 얼마든지 이것도 응용하면 이렇게도 출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3위 점수를 물어보네요. 문제 읽으면 점수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3위 점수에 표시하라 되어 있고 숫자 뒤에다가 점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라지, 맥스, 스몰, 민 중에서 알맞은 거를 쓰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3위 점수란 건 뭐예요? 세 번째로 큰 점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라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는 라지 괄호 열고 많은 점수들 중에서 컴마 몇 번째? 세 번째 괄호 닫고 n% 큰 따옴표 점 큰 따옴표 해서 95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출제형 1번이 지금 끝났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통계 2번. 자 교재로는 92쪽입니다. 자 92쪽의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승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 가지고요 1위, 2위, 3위는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승에 표시해보라 합니다. if하고 랭크를 쓰라고 하죠. 앞전 강의에서 우리가 if를 잠깐 다뤄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한번 풀어보죠. 는 if 가로 열고 로지컬 테스트가 조건식입니다. 어떤 조건? 우리는 랭크라는 조건식. 그래서 랭크 가로 열고 넘버 순위를 구하려는 점수예요. 우리는 승점을 기준으로 한대요. 즉 그러면 2, 3의 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이게 넘버 컴마 ref 이 3부터 이 12까지의 범위를 알아야 우리가 쟤가 몇 등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F4 절대 참조해 주시고 자 그래 놓고 괄호를 닫으면 되죠. 어차피 내림차순 순위니까. 그래서 얘까지 있을 때 1위, 2위, 3위까지가 결승 진출이에요. 즉 뭔 소리냐? 1등, 2등, 3등까지를 다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부등호로는 이렇게 4 미만이라고 할 수 있죠. 순위를 구하기는 구하는데 우리가 조건식에는 4등 미만까지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3 이하라고 해도 틀린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4 미만으로 할게요. 그랬을 때 컴마 value if true
조건이 사실이면 큰 따옴표 결승 진출이 되는 것이고, 컴마 만약 false 거짓이에요. 그럼 우리는 공백입니다. 큰 따옴표 2번. 이게 엑셀에서는 공백 표시예요.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이 사람 첫 번째 사람은 결승 진출입니다. 즉 우리가 1등, 2등, 3등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최후견을 쫙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에 해당하는 결승 진출만 나와야 정상적으로 문제를 푼 겁니다. 자, 이거 외로는 이제 랭크 함수 if 함수 말고요. 요 자리 대신에 차후에는 추주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보기 3번에 추주가 있기는 한데요. 잠깐 이걸 얼른 풀어보면 옆에 하나 벌려볼게요. 추주라는 것이 우리가 초이스의 과거형이죠. 영어에서는 선택했다. 초이스는 선택하다고요. 추주는 선택했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값이 1이면 뭘로 선택하고 2이면 뭘로 선택하고 3이면 뭘로 선택하고 그 값에 해당하는 걸로 반환을 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는 choose 괄호 열고 인덱스 넘 함수가 들어가요. 여기서는요. 랭크 함수 괄호 열고. 자, 아까 승점을 기준으로 했었죠. E3, E3부터 E12까지 F4 괄호 닫고. 자, 밸류 1입니다. 컴마로 넘어갔을 때 1등이면 우린 뭐다? 결승 진출. 큰 따옴표 결승 진출 큰 따옴표 컴마. 밸류 2. 2등이 나와도 우리는 그 사람을 결승을 진출을 시킬 거고요. 큰 따옴표 컴마. 밸류 3. 3등이 나와도 큰 따옴표 결승 진출을 시킬 거고. 자, 4등부터는 우리가 공백이죠. 근데 이게 단점은 뭐냐면 나머지 사람들을 지금은 다 세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이죠. 10칸 중에서 3칸은 결승 진출하는 거고 나머지 7칸에 대한 거는 빈칸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한다 그러면 큰 따옴표 2번씩 계속 이렇게 노가다를 해서 가로 닫고 엔터 하면은 똑같은 답이 나오기는 해요. 이렇게. 그리고 더 이제 이것보다 더 간단한 식은 choose 앞에다가 if error라는 함수식을 한번 써서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차후에 뒤쪽에서 찾기 참조 함수나 그럴 때 한번 해볼 거고요. 우선은 이런 식으로도 알아두세요. 이거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choose 함수로 해서 어떤 값이 1이면 뭐고 2이면 뭐고 3이면 뭐고로 각각을 반환시켜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저희 2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번. 그래서 여러분 2번 문제 읽어보면 표 2에서 성별이 여이면서 주기가 과장인 사원들의 성과급의 평균을 우리가 L12셀에 우리가 구해보라고 되어 있고요. 성과급 평균은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000의 자리까지를 표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운드랑 average ifs 함수를 사용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함수를 먼저 쓸 때는 앞에 라운드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는 라운드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average ifs 여러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평균들을 구한다 이런 함수죠. 그럼 제일 처음에 average range가 나올 겁니다. 이 뜻은 평균을 구할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구할 범위는 그 사원들의 성과급 평균이기 때문에 이 성과급을 지금 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셀로 말씀을 드리면 L3부터 L11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 콤마 criteria range 1 조건 범위 첫 번째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조건은 성별이 여이다라는 게 조건이죠. 그러면 많은 성별이라는 것이 조건 범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셀로 말씀드리면 I3부터 I11까지가 되고요. 컴마 그 중에서 뭐를 찾겠냐? 우리는 여라는 걸 찾을 거죠. 그래서 큰 따옴표 여 큰 따옴표 그 다음 컴마 두 번째 조건 범위로 넘어갈 겁니다. 두 번째 조건 범위는 우리가 이제 주기가 과장이라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주기 즉 J3부터 J11 중에서 컴마 뭐를 찾는다? 큰 따옴표 과장을 찾는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average ifs에서는 괄호를 닫아주고요. 컴마 num digit 얘가 자릿수예요.
문제에서는 만의 자리까지를 표현하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4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마이너스 4하고 괄호를 닫고요. 엔터 치게 되면은 평균이 455만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우리가 라운드랑 그 다음에 에버리지 ifs를 푼 거고요. 그 밖의 방법으로는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라운드는 공통으로 들어가고요. 에버리지 ifs는 우리가 결국에는 다 더해서 여러 조건들을 다 더해서 나누기 그 조건들이 몇 개가 있냐, 즉 count ifs로 또 구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라운드가 있고 average 함수로도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라운드랑 그 다음에 dsum, dcount로도 역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dsum, dcount 이 사이에는 항상 나누기가 들어갑니다. 다 더해서 원하는 개수만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자, 각각을 한번 구하는 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우선은 round, sum ifs, count ifs부터 하겠습니다. 우선은 round까지는 공통으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number, 여기서 sum ifs 괄호 열어주고 이 많은 성가급들을 더하겠습니다. 컴마 조건 범위 첫 번째, 아까랑 동일해요. 많은 성별 중에서 컴마 큰 따옴표 여라는 것을 찾고 컴마 두 번째 조건 범위는 많은 직위들 중에서 컴마 큰 따옴표 과장을 찾고 큰 따옴표 닫고요. 그 다음에 괄호 닫고 다시 얘를 나눠서 우리는 이게 이제 조건이 몇 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count ifs를 괄호를 열어주고요. createral range 1 조건 범위 첫 번째죠. 그래서 요게 똑같이 들어가요. 요 식이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있는 식을 그냥 복붙해서 쓸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Ctrl C, Ctrl V 이렇게 하고 괄호를 닫고요. 여기까지가 넘버에 해당하는 조건식이고요. 컴마 num 디지트 자릿수는 만의 자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라고 기입을 하시게 되면 똑같이 455만원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시험에 출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한 번에 합격을 한다라고 제가 이제 그 자부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밑으로 풀어볼게요. 는 round 괄호 열고 daverage 괄호 열고요. 자, d 함수, 즉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무조건 필드명부터 해서 전체를 다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컴마 필드가 있습니다. 필드. 자, 필드는 우리가 성과급을 평균을 내줄 거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로 해주시면 되고요. 5 컴마 조건인데 제가 처음부터 조건식을 쓰고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임의로 범위를 요렇게만 잡아 놓을 겁니다. N2부터 O3까지. 그리고 괄호를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해주셔야 될 거는 컴마 자릿수가 만의 자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 괄호 닫고 엔터. 답이 틀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N2부터 O3가 있죠. 그래서 N2에다가는 여기서 성별 옆에는 직이라고 적어주시고 성별이 여이면서 직위가 과장이다 하게 되면은 값이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함수 할 때는 내가 조건식을 먼저 안 쓰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조건식을 써주셔도 역시 답이 똑같이 일치해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이 조건 범위를 잡으셨다면 이 조건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나중에라도 늦게 다시 타이핑 하시면은 원하는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다시 또 라운드랑 dsum, dcount를 이용해서 좀 해볼게요. 여기는 라운드 괄호 열고요. 넘버에다가 dsum 조건에 맞게 내가 더해주겠다라는 소리죠. 아까랑 똑같이 필드명부터 표 전체 그 다음에 컴마 그 필드 몇 번째 거를 썸을 할 건지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즉 성과급을 더해줄 거예요. 그래서 5 컴마 조건은 이거 조건에 맞춰서 그 다음에 괄호 닫고 나누기 dcount 괄호 열고요. 똑같이 필드명부터 전체 컴마 필드는 자 count, dcount 할 때 이 count는 범위 중에서 숫자로 인식하는 것, 즉 숫자, 날짜, 시간만 세줘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셀 수 있는 것이요. 하나, 둘, 셋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못 세고요. 네 번째 아니면 다섯 번째를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호봉으로 세버릴게요. 4라고 적어주시고 크리테리아 조건식은 이 조건에 맞춰서 괄호 닫고 자릿수는 컴마 마이너스 4라고 하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455만원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함수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저처럼 이런 식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표 3번은요, 출석부 영역에, 이게 지금 8월달 출석인데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그러니까 주별로 지금 나눠놨습니다. 그 주별로 봤을 때, 출석부의 동그라미, 0표가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0 개수가 1이, 1개이면 25%고요. 2개이면 50%, 3개이면 75%, 4개이면 100%로 출석률 영역에 표시를 하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동그라미 개수에 따라서 이 동그라미 하나당 우리가 25%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용석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가 3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당 25라 했기 때문에 곱하기 3이면 75%의 출석률을 갖습니다 해서 이렇게 정답이 나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함수가 추주 함수와 count A 함수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위에 1번에서도 추주 함수를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표 3번에서 다시 한번 추주 함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는 추주 괄호 열고요. 조금 당겨서 좀 볼게요. 괄호 열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세야 됩니다. 지금 동그라미 자체를 세야 되기 때문에 count A 괄호 열고요. 뭘 셀 거냐면은 각 사람들의 1주차부터 4주차까지를 출석을 다 셀 거예요. 그럼 셀이면 B16부터 해서 이 16까지가 잡히게 될 거고요. 괄호 닫고 그랬을 때 우리가 컴마 동그라미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큰 따옴표 25%라고 칭하는 것이고요. 컴마 2개 나오면 큰 따옴표 50%라고 칭하는 것이고요. 컴마 3이 나오게 되면 동그라미가 3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큰 따옴표 75%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컴마 그 동그라미가 4개, 즉 4주차까지를 다 출석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출석률을 100%라고 보겠다라고 이렇게 반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하게 되면은 이렇게 출석률 75%가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채우겐들을 쫙 당겨주게 되면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각 동그라미 개수 하나당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5%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표 4번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를 읽어보면은 하프 마라톤 기록이 빠른 3명은 우리가 입상을 하고요. 즉 상을 준다는 소리고요. 그 외에는 공백을 결과에 표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if와 스몰 함수를 써서 문제를 풀게끔 하네요.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저는 if 만약에 로지컬 테스트라는 소리는 조건식이에요. 그리고 value for true 이 조건이 사실일 때 얘기고요. value for false 조건이 거짓일 때 쓰는 칸입니다. 그럼 우리는 조건식, 그 조건식이 뭐냐? 우리는 마라톤 기록이 빠른 3명이라는 것이 조건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각각 비교를 해야 됩니다. 기록, 즉 J16이라는 것이 우리가 3등까지니까 빠른 3명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3 이하라고 요거를 부동어를 우리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 이하를 대해서 그 3은 빠지고요. 우선은 이하라는 부분만 쓰시면 되고 스몰 괄호 열고 어디에서 이 많은 기록들 중에서 절대 참조합니다. F4 그 중에서 컴마 몇 번째로 작은 즉 세 번째로 작은 그래서 여기 스몰 함수에서 3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3등까지를 찾겠다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괄호를 닫아주고 그랬을 때 만약에 컴마 true 사실이면은 우리는 큰 따옴표 입상을 하는 것이고 컴마
1, 2, 3등에 못 들었어요. 4등부터 나머지 순위들은 큰 따옴표 2번, 즉 공백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엔터 치시면은 입상이라는 결과가 첫 번째 참가 번호 1001에서 나오고요. 채우기들을 아래를 쫙 내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입상이 3명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리하실 때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기록이, 그러니까 해당하는 기록들이 각각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했을 때 전체 기록 범위들 중에서 세 번째로 작거나 같은 것이 있다면 사실이면 입상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공백을 표시하겠다, 이런 우리가 함수식을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표 5에서 수금액이 존재하는 수금 건수를 산출하고요. 값 뒤에 건이라는 것이 표시되도록 C34셀에 표시하라고 하고요. 카운트랑 n% 연산자를 쓰라고 합니다. 즉 카운트라는 것은 내가 범위 중에서 숫자를 인식하고 있는 것, 즉 숫자, 날짜, 시간만 셀 수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금액이면 결국에는 하나, 둘, 세 건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함수를 쓰게 되면 는 카운트 괄호 열고 많은 수금액, 즉 C28부터 C33까지 잡아주고 괄호 닫고 n% 큰 따옴표 건 큰 따옴표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3건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이 함수는 숫자로 인식하는 것만 셉니다. 거기에는 날짜, 시간, 그 다음에 숫자, 요렇게 3개만 여러분들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죠. 표 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6번에 보면 이제 1일차부터 해서 3일차까지의 기간을 이용을 해서 방학 중에 연수 기간 동안에 총 출석 횟수를 구하고 제236셀에 표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운터 블랭크 함수를 줬고 우리가 이제 끝에다가 n%를 이용해서 회라는 걸 붙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n%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석은 x예요. 즉 그래서 우리는 출석을 했다는 소리는 이 x를 빼고 이 빈칸들을 지금 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쓸 때는 는 카운트 블랭크 괄호 열고요. 여기서부터 I28부터 K34까지 그리고 괄호를 닫고 n% 큰 따옴표 회 큰 따옴표 하게 되면 실제로는 출석을 한 것이 13회를 내가 출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재에 있는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별도로 이제 폴더에 있는 내용 좀 살펴볼 겁니다. 자, 폴더에 보시면 통계함수 실습이라고 있죠. 한번 열어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표 1에서 소속이 서초인 점수의 평균을 D9셀에 표시하라고 하고요. average if랑 average ifs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골라 쓰라고 합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if하고 ifs는 조건이 한 개냐 ifs 조건이 여러 개냐 그 차이가 있는데요. 소속이 서초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단일 조건입니다. 그럴 때는 average if가 알맞은 함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 한번 적어볼게요. 는 는 average if 괄호 열고 range 많은 소속들 중에서 이게 조건 범위입니다. 중에서 컴마 뭐를 찾냐 큰 따옴표 서초라는 걸 찾습니다. 컴마 average range 조건 범위는 우리가 평균을 구할 범위는 점수죠. 그래서 C3부터 C9까지 괄호 닫고 엔터 하게 되면은 78.75라는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average if로 푼 거고요. 그 다음에 average if랑 또 같은 식이 sum if 나누기 count if로도 가능을 하죠. 같이 이렇게 또 풀어볼게요. 두 개를 자 병합시키고 하겠습니다. 는 sum if 괄호 열고 range 조건 범위
많은 소속 중에서 B3부터 B9 중에서 컴마 큰 따옴표 서초를 찾아서 컴마 썸 레인지 뭘 더한다? 점수를 더한다. 그거를 갖고 나누기 다시 카운트 if 조건에 맞는 걸 세야죠. 많은 소속들 중에서 컴마 큰 따옴표 서초가 몇 개인지를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하시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78.7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요거 말고는 또 할 수 있는 게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도 변형시키게 되면은 우선은 뒷섬으로 구하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뭐 예를 들어서 디카운트 A로 이렇게도 구할 수는 있어요. 또 병합시켜서 해볼게요. 는 뒷섬 괄호 열고 데이터베이스죠. 표 전체 잡아주고 컴마 필드 하나 둘 세 번째 점수를 썸 더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3 컴마 크리테리아 조건은 뭐다? 소속이 서초다. B2부터 B3를 같이 잡아주고 괄호 닫고 나누기 디카운트 A 괄호 열고 많은 표 중에서 필드명부터 전체 A2부터 C9 잡아주고 컴마 필드 여기서는 하나 둘 세 번째가 있는데 뭘 세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소속을 셀게요. 두 번째 컴마 크리테리아는 조건식이죠. 여기서는 소속이 서초다. 필드란 조건을 같이 잡아주고 괄호 닫고 엔터에도 똑같이 78.75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한 번씩 연습을 꼭 해보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의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소속이 상공에서 우승 횟수가 5번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여 A13셀에다 표시하라 되어 있고 인원수 뒤에다 명자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n% 연산자를 쓰라고 하고요. 또 얘기가 나온 것이 함수를 골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속이 상공이라는 조건 하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우승 횟수가 5번 조건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다중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카운트 if가 될 수도 없고 조건에 맞는 걸 세야 되기 때문에 카운트 a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선 정답은 카운트 ifs가 정답입니다. 구해보면 는 카운트 ifs 괄호 열고 A2부터 C10 중에서 요게 아니죠. 다시 할게요. 요게 아니라 많은 소속 즉 A3부터 A10 중에서 컴마 뭐를 찾는다? 큰 따옴표 상공을 찾는다. 컴마 두 번째 조건 범위는 많은 우승 횟수에서 C3부터 C10 중에서 컴마 5번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5 이상이다. 큰 따옴표 닫아주고 괄호 닫고 n% 큰 따옴표 명 큰 따옴표까지 그래서 엔터 치게 되면 2명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함수는 카운트 ifs가 지금 올바른 함수식이고요. 또 다르게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ifs 함수고 또 다르게 푼다고 하면은 뭐 디카운트 a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조건이 이렇게 필요해요. 소속이랑 우승 횟수 이렇게 그냥 임의로 적어놓고 소속이 상공 그 다음에 얘가 5 이상이다. 이렇게 했을 때 칸을 합쳐놓고 하겠습니다. 는 디카운트 A 괄호 열고 필드명 즉 A2부터 C10까지 필드명을 포함해서 표 전체 잡아주고요. 컴마 필드 인원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기사님을 세겠습니다. 기사.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둘, 세 번째면은 두 번째가 답으로 제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2 컴마 크리테리아는 요것이 크리테리아. 그래서 제가 임의로 조건 범위를 작성해 놨습니다. 괄호 닫고 큰 따옴표 명 큰 따옴표 n% 큰 따옴표 명 큰 따옴표 그래서 엔터 치면은 똑같이 2명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count ifs나 decount a 그 다음에 뭐 decount로도 문제를 풀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에 통계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문제를 읽으면 군대를 다녀온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전산 점수에다가 가산점 플러스 3점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군대를 다녀왔다 안 다녀왔다는 뭘로 판단하냐? 필이냐 미필이냐를 갖다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if 함수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if 만약에 P3가 뭐랑 같으면 필이랑 같으면 전산 C3에다가 플러스 3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지금 전개되는 형태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갔다 오지 않았어요. 미필자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가산점 빼고 전산 점수 그 자체만 비교를 해서요. 또다시 한번 전산 점수가 이 전체적인 평균보다 이상이면은 합격 처리를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은 불합격으로 판정을 하는 겁니다. 조금 문제가 어렵죠? 그래서 풀어보게 되면 는 if 괄호 열고 또다시 한번 if를 바로 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중으로 우리가 좀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지컬 테스트 조건은 뭐냐? 군대를 다녀왔냐 안 다녀왔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B3가 는 큰 따옴표 필 큰 따옴표 필이냐 이거를 판단을 해서 컴마 true 네 군대를 다녀왔어요. 그럼 우리는 뭐다? C3에다가 더하기 3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에 를 잡아주고 제가 아래 방향 하나 내리겠습니다. C3를 플러스 3을 하는 것이고, 컴마 value for false 안 다녀왔어요. 그럼 단순히 전산 점수만 비교를 한다고요. 다시 괄호 닫고, 그것이 다시 한번 각 개인별 우리가 평균을 봤을 때 전체적인 평균보다 이상이어야 돼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이다. 뭐보다? 전체적인 평균보다, 에버리지보다. 그래서 범위를 잡으면 C3부터 해서 C10까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시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F4 절대참조 한번 해주고요. 괄호 닫고, 그랬을 때 컴마 value for true 최종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하면은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을 하면은 큰 따옴표 합격 큰 따옴표고요. 컴마 value for false 만약에 거짓이 나면은 큰 따옴표 불합격 큰 따옴표다. 괄호 닫고 엔터 치게 되면은 첫 번째 셀이 합격으로 나올 것이고, 최후 엔드를 내리게 되면은 요렇게 합불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포인트가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냐, 바로 if 안에 if를 또 넣을 줄 아냐, 이거를 우리가 지금 테스트하는 문제예요. 여기서는 이것만 내가 잘 전개를 했다 그러면은 뒤에 부분은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보통 if 안에 if가 바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생각을 잘 못 하시다 보니까는 문제를 많이 다 좀 틀리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통계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문제도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요. 문제를 읽으면 각 사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원이 있는데 시험을 봤어요. 그 과목 이름이 한글, 액세스, 파워포인트, 엑셀, 즉 네 과목을 지금 우리가 시험을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과목 중에서 두 과목 이상이 80점이 넘거나, 즉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이 네 과목들의 평균이 80점이 넘었을 때, 80점 이상일 때에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입니다. 즉 두 조건 중에서 하나만 만족을 해도 되는 거죠. 네 과목 중에서 내가 두 과목이 80점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안 됐다 싶으면은 네 과목의 평균을 냈을 때 80점 이상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합격 처리를 하는 거고 아니면 불합격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함수식을 써야 되는 거는요, if가 먼저 들어가요. 는 if 괄호 열고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입니다. 얘가 조건식이란 뜻이에요. 그럼 뭘 찾아야 되냐? 한글, 액세스, 파워포인트, 엑셀 이 네 과목 중에서 우리가 80점 이상인 걸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다시 함수로는 count if 함수로 요거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다시 count if를 여기서 써주시는데요. 자, 문제 중에 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80점 이상이거나 했을 때 이것만 찾는 게 아니라 이거나 OR 조건이기 때문에 뒤에 부분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ount if가 바로 써지는 건 맞지만은 OR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시 OR로 한번 들어가고 다시 그 안에가 count if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count if의 range, 조건 범위는 한글 액세스 파워포인트 엑셀, 즉 B3부터 이 3까지 중에서 컴마 큰 따옴표 80점 이상을 찾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목표입니다. 대신에 이것이 2과목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이 뒤로 2 이상입니다 라는 것을 붙여야 되는 거고요. 컴마 두 번째 조건범위인데요. 4과목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래요. 근데 문제는 평균을 구하려는 함수 식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즉 average라는 함수가 없고요. 또는 average를 대신할 수 있는 sum 나누기 count, 즉 sum이나 count를 이용해서도 지금 풀 수가 있는데 제공이 되지가 않았죠. 그러면 결론은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괄호 열고 한글 B3 더하기 C3 더하기 D3 더하기 E3를 이렇게 우리가 일일이 다 더하는 겁니다. 수식으로 다 더해서 괄호 닫고 나누기 한글 액세스 파워포인트 엑셀 4과목이니까 나누기 4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 4.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평균을 구한 것이고 얘가 다시 한번 80점 이상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80 이상인 것까지를 조건을 붙여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로지컬 테스트가 조건식이 끝난 거고 컴마 value for true 조건이 사실이면은 큰 따옴표 합격 큰 따옴표고 컴마 조건이 거짓이에요. 그럼 우리는 큰 따옴표 불합격 큰 따옴표고요. 그 다음에 괄호를 닫고 그 다음에 엔터 치게 되면은 첫 번째 사람이 불합격 나올 것이고요. 차의견들 쫙 내려주게 되면은 불합합 불불 요런 결과를 가지게 될 겁니다. 사실 이게 조금 어렵고요. 여기를 처리를 잘 못하세요. 선생님 평균 구하라고 했는데 평균 구하는 함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해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없을 때는 이렇게 사람이 일일이 수식으로 전개를 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폴더 안에 있는 통계함수 수업이랑 실습까지는 다 문제를 풀어봤고요. 남은 이제 우리가 필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 2020년도 1회에 나왔던 문제고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아래 시트에서 수강생들의 학점별 학생수를 E3부터 해서 이 7셀에 계산을 했대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셀에 들어가는 함수식이 뭐냐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옳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학점별 학생수라고 합니다. 학점별 학생수. 그러면 A, B, B, C, A, B라는 것이죠. 그럼 우선 이것은 문자입니다. 문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1번 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는. 그리고 A가 몇 명, B가 몇 명, C가 몇 명 이런 식으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각각의 몇 명이냐는 거기 때문에 count A도 될 수가 없어요. 그냥 count A는 이 전체가 그냥 몇 개냐를 세는 거지 A가 몇 명이고 B가 몇 명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답은 3번하고 4번 중에서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count if 하게 되면 처음에 식이 이렇게 됩니다. 는 count if 괄호 열게 되면은 처음에 나오는 것이 range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criteria고요. 해석을 하게 되면 range는 조건 범위예요. 범위. 조건 범위고요. 그 criteria라는 뜻은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3번, 4번을 잘 보면요. 순서가 오히려 바뀌었어요. 앞뒤가. D3, B3부터 B8. D3라는 것은 지금 A, 즉 조건입니다. 조건. 근데 우리는 조건 범위부터 먼저 들어가는 것이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4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학점들 중에서 B3부터 B8 중에서 내가 찾는 것은 뭐다? D3. 즉 각 해당하는 학점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여러분들 4번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포인트는 count if에 이 들어가는 인수의 순서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라고 여러분들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여기 문제 한번 볼게요. 얘는 2019년도 1회에 나왔던 문제고요. 다음 중 A8셀에 아래 함수식을 아래 같은 요 함수식을 입력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옳은 것을 물어봅니다. 카운터 블랭크 A1부터 A7. 즉, 빈칸이 몇 개인지를 세라는 겁니다. 그럼 빈칸은 하나, 두 개죠. 그러면 이 더하기, 그 다음에 카운터 A1부터 A7. A1부터 A7 셀 범위 중에서 숫자로 인식하는 게 몇 개가 있냐. 우리가 카운트라는 것은 숫자랑 날짜랑 시간까지를 센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범위 중에서 숫자랑 날짜는 6이랑 2019년 9월 9일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즉 2 더하기 2는 얼마? 4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우리가 꼽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함수의 역할이 무슨 함수인지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각 함수가 무슨 역할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함수의 결과가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는 카운트의 맥스 라운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우선 밑에서부터 볼게요. 라운드 215.14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 이 마이너스 2라는 소리는 우리가 100원 단위까지요. 100짜리까지. 그래서 그냥 100원을 할게요. 100원 자리까지를 라운드 반올림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100원 단위까지면은 1십 100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1십 즉 1의 자리에서 올라갈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 1이면 우리가 버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그냥 215점 정답으로 하게 되면은 143으로 동일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냥 값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얘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2는 100원 자리까지이기 때문에 10원 자리에서 올라갈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10의 자리가 우리가 1부터 4는 버린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숫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고요. 이것이 그래서 옳은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 3번 맥스 true 10 그 다음에 8 3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true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숫자 1로도 환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맥스 a일 때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맥스 함수이기 때문에 true가 1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10이랑 8이랑 3이랑 10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맥스 함수 할 때 큰 따옴표 10, 큰 따옴표라고 할지라도 보통 우리가 큰 따옴표를 감싸는 이유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함수 쓸 때는 그 얘를 문자열로 취급을 안 해요. 요 맥스 함수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10이 아무리 큰 따옴표로 감싸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숫자 10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현혹되시면 안 돼요. 큰 따옴표 10이 됐든 그냥 10이 됐든 둘 다 그냥 10입니다. 다음이요. 나머지 보기 좀 잠깐 볼게요. count A 1, 큰 따옴표 거짓 true 1 있습니다. 결과가 옳은 것이라고 하죠. count A라는 것은 문자든 숫자든 다 세는 거예요. 그 공백만 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센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2가 아니라 4가 돼야 정답입니다. 다음에 자, 또 여기서 보면 카운트 함수가 있죠. 카운트 함수도 보면은 1이라는 것은 숫자 맞죠?
그렇지만 참이라는 것은 문자기 때문에 못 세요. 그리고 true, 그 다음에 큰 따옴표 1, 큰 따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1이라는 것이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로 세는 것이고요. true도 숫자 1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따옴표 1, 큰 따옴표도 보면 우리가 앞뒤로 큰 따옴표를 감쌌다고 해서 제가 문자로 취급을 안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도 1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숫자로 보는 것이 3개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1이 아니라 3으로 바뀌어져야 정답이에요. 숫자가 얘까지가 3개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필기 문제까지도 다 풀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통계함수 부분의 파트는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을 많으셨어요.